너는 내 자부심이야. 너 하나만 보고 평생을 버텼어. 그러니까 넌 엄마 실망시키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발목을 잡아채는 족쇄였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연 속 주인공 서연 씨의 30년 인생을 지배해 온 주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소위 말하는 트로피 자녀였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남들이 선망하는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이자 친척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딸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서연 씨가 보내온 사연의 내용은 그 화려한 껍데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엄마의 아바타, 엄마의 보상 심리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공포스럽다고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숨이 턱턱 막혀오고 회사에서는 완벽한 대리님이지만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소리 없이 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휴대폰 진동 소리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 밥은 먹었니? 김대리랑은 잘 지내니? 이번 승진은 확실하니? 그 관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시였습니다. 만약 서연 씨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전화를 늦게 받으면 어머니는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러니? 라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죠. 그 죄책감. 서연 씨를 가장 옥죄는 감정은 바로 그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오피스텔 현관에서 서연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어서 불 꺼진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진다면 엄마는 슬퍼할까? 아니면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화를 낼까? 그 끔찍한 생각이 든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반짝이는 유리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였지만 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닥쳐올 어머니의 분노와 히스테리, 그리고 배가 불렀다고 비난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오늘도 억지로 웃는 가면을 씁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아이, 자신의 욕망을 거세당한 채 타인의 욕망을 위해 살아온 대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숨막히는 이야기 끝에 문득 제 눈앞에 걸린 이 그림이 사무치게 들어옵니다. 서연 씨의 텅 빈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품, 유리 온실의 겨울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그림 앞에 서보시죠. 화려한 색채도 복잡한 묘사도 없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집인지 혹은 상자인지 알 수 없는 투명한 사각형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릎을 웅크리고 고개를 파묻은 한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갈 문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나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이것은 마치 서연 씨의 삶과 같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타인의 기대라는 선. 그 선이 그녀의 외곽을 그리고 그녀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져 부모의 감정이 곧 자녀의 감정이 되는 상태죠. 그림 속의 저 투명한 선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는 온실이지만 사실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차단하는 감옥입니다. 온실 안의 식물은 야생의 비바람을 맞지 않아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웅크린 사람의 등 위로 여백이 아주 넓습니다. 이 하얀 여백은 고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왜 굳이 이 온실을 꽉 채워 그리지 않고 얇은 선으로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벽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철창이나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종이 위에 그어진 얇은 잉크 선일 뿐입니다. 손끝으로 툭 건드리면 지워질 수도 있고 종이를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연 씨, 그리고 서연 씨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이 그림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유리벽은 사실 당신이 일어서서 손을 뻗는 순간 깨어질 수 있는 얇은 막릴 뿐이라고요.
착한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사는 아이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은 이 그림 속에 웅크린 사람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 투명한 벽에 문을 그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나와 차가운 겨울바람이라도 좋으니 당신만의 숨을 쉬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밤이 죄책감 없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